1718년 10월 한 여인이 숨을 거둡니다. 숫빈 최 씨였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아들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신분이 낮은 어머니를 둔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6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바로 영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죠. 만약 그녀가 6년만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왕관을 쓰는 모습을, 궁녀 출신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숙빈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았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겼으며 결국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조선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숙빈최 씨는 1670년경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최효원은 역관, 즉 통역관이었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죠.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중인 집안의 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궁녀였습니다. 어린 최 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1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궁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화려해 보이는 궁궐 생활. 하지만 그 속은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갔습니다. 위계 질서는 엄격했고 실수 한 번이면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궁궐에서 최 씨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1688년 최 씨의 인생이 바뀝니다. 숙종의 눈에 든 것이죠. 숙종은 당시 17세였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였죠. 그는 왕비 인현왕후가 있었지만 다른 여인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궁녀 최 씨였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화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수많은 궁녀들 중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최 씨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너무 나서지도 너무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적절히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할 줄 알았던 것이죠. 1693년 9월 13일 최 씨는 숙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의 영조, 이금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것은 궁녀 최 씨에게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으면 신분이 올라갑니다. 최 씨는 수건이라는 품계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 씨가 아들을 낳았을 때 궁궐에는 이미 강력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희빈이었죠. 장희빈은 이미 1688년에 왕자를 낳았습니다. 윤, 훗날의 경종이었죠. 그리고 1689년 장희빈은 왕비가 됩니다.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고 중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궁궐의 최고 권력자가 된 장희빈, 그리고 그 밑에서 조심조심 아들을 키우는 최 씨. 이 두 여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 윤이 세자였습니다. 왕위 계승이 확실했죠.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의 존재가 늘 위협이었으니까요. 최 씨의 아들, 금은 장희빈에게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였지만 언젠가 자라서 세자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역사서는 이 시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을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장희빈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아주 겸손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장희빈의 아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으니까요. 1694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현 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됩니다.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것이죠. 이것은 최 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겁니다. 장희빈의 권력이 약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을 겁니다. 권력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녀는 이미 목격했으니까요. 최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조용히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이 사사됩니다. 독살 사건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최 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자 윤과 왕자 금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자 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반면 금의 어머니 최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건재했습니다. 세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금과 최 씨를 질투하지는 않았을까요? 최 씨는 이런 가능성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에게 절대로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들 금에게도 항상 세자를 공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로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 씨의 아들 금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예의도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세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세자 윤, 즉 경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죠. 후사가 없었습니다. 만약 경종이 왕이 되어도 아들이 없다면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다른 왕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최 씨의 아들 금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절대로 세자의 자리를 탐내지 말라고. 절대로 튀지 말라고. 형인 세자를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라고 말입니다. 1704년 최 씨는 숙빈의 품계를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숙빈 최 씨가 된 것이죠. 신분이 또 한 단계 올랐습니다. 최 씨는 이 품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고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역사서는 이 시기 최 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숙빈 최 씨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궁중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후궁들과도 다투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교육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이것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그녀가 느낀 억압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러웠던 것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궁중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관여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중인 집안의 딸이었죠. 아무리 왕의 후궁이 되고 숙빈의 품계를 받았어도 이 출신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중인과 상민을 깔보았습니다. 하물며 궁녀 출신은 더욱 그랬습니다. 최 씨의 아들 금이 자라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특한 왕자 금의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라는 것, 이것은 금에게도 최 씨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연인군의 어머니의 혈통이 미천하다며 양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절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숫빈 최 씨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절대로 궁궐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느꼈던 억압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5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그녀의 아들 금은 이제 25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에 뛰어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왕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형인 세자유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숙종도 건재했습니다. 금이 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1718년 10월, 숫빈 최 씨가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역사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병으로 위독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아들을 불렀을 겁니다. 25세의 금을 곁에 두고 형님을 잘 섬기거라.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 어미가 천한 출신이니 사람들이 너를 깔볼 것이다. 하지만 바르게 살아라. 조심스럽게 살아라. 라며 마지막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미가 미안하구나. 네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미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낮은 신분이 자신에게 짐이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1718년 10월 21일 숫빈 최 씨가 숨을 거둡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후궁이었지만 특별히 성대한 장례는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였지만 그저 그런 정도였습니다. 금은 어떻게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자였지만 왕위와 거리가 먼 왕자, 궁녀 출신의 어머니를 둔 왕자는 함부로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최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최 씨가 죽고 2년 후인 1720년 6월 숙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자 윤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경종입니다. 경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곧 후계 문제로 시끄러워졌습니다. 노로는 연인군 금을 세제로 책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경종에게 아들이 없으니 동생 금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소로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경종이 젊으니 아들을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금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721년 격렬한 논쟁 끝에 금은 세제로 책봉됩니다. 이때 금은 28세였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최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세제가 된다는 것은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실제로 세제가 된 후 금은 위험한 시기를 보냅니다. 소로는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고 1721년에는 신임사화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 씨가 평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1724년 8월 경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궁녀 출신 최 씨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소로는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신 문제였습니다. 궁녀 출신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혈통이 천하다. 영조는 이런 공격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낮은 신분이 자신의 정통성을 흔드는 약점이 되었으니까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영조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궁녀 출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끊임없이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을 테니까요. 어쩌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영조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탕평책을 펼쳤고 공정한 정치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훌륭한 왕이다. 그는 평생 이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1753년 영조는 어머니를 화경전에 모십니다. 그리고 숙빈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이미 죽은 지 3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없어서 편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잔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정치적 부담이 되는 세계였으니까요. 만약 숙빈 최씨가 1718년에 죽지 않고 6년만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1724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즉위를 보며 오히려 더 걱정했을 것입니다. 내 신분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겠구나. 사람들이 아들을 깔보겠구나. 내가 없는 것이 아들에게 더 나을 텐데.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 씨가 없었던 것이 영조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궁녀 출신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이미 죽은 어머니를 추모하는 것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최 씨는 평생 아들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서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다, 조심스러웠다, 욕심이 없었다는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기록 속에서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조용했던 것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러웠던 것은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장희빈이 사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조용히 살았고 무사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안전 때문에 늘 자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숙빈 최 씨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신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규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았고 후궁이 되었지만 그 출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권력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최 씨에게는 평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셋째,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최 씨는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고 숨기면서 말입니다. 영조는 52년을 재위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으로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의 영광은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으로 영조는 21대 국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중흥을 이끌어 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바라보며 나 자신은 물론 많은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내와 끈기로 영조를 키워낸 숫빈 최씨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